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A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얼마 전 아들을 결혼시키고 고민이 깊어진 여성입니다. 며느리는 귀여운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제잘제잘 말도 잘하고 만나면 항상 즐겁습니다. 신부 친구가 100명이 올 정도로 정말 인싸 중에 인싸입니다. 아들도 저와 어릴 때부터 대화와 소통을 하며 성장해서인지 자상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며 친구도 많습니다. 두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처럼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제 고민은 안싸돈의 성품과 무례함입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기싸움과 허세가 느껴졌지만 첫 만남이라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혼주 한복 매장에서였는데 그곳 직원에게 너무 무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날 같이 차 마시는 자리에서 제가 아직 모바일 청첩장을 못 받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안싸돈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제 아들을 혼내더라고요. 결혼식 날 아들에게 큰 소리로 혼내듯 말하는 걸 코앞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또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하객만 아니었으면 나서서 아들을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자주 안 보고 살면 될 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신혼집이 처가와 가깝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감정이 쌓여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아들도 언젠가는 느끼고 불편하겠죠. 말로는 우리 아들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그치는 성향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만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이 알아서 놔두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눈으로 목격했고 존중받지 못했기에 안싸돈이 깨달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절대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말을 깨닫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말하면 순간 어색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의 불편한 마음보단 아들이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용기를 내어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이들 모르게 말입니다. 저의 고민에 지적보다는 위로와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자님, 오죽하면 이렇게 기나긴 사연을 보내셨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이라는 거에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나면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회에서라면 다시 마주칠 일도 안 만들 사람하고 가족이 됐다. 이렇게요. 아마 사연자님도 비슷한 감정 느끼실 거예요. 다른 경로로 알게 됐으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다시 만나지도 않을 사람하고 가족관계로 얽히게 된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내 해맑은 자녀를 지켜주고 싶다. 구해주고 싶다. 이런 심정이신 건데요. 저도 성인인 자식이 있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혼내도 내가 혼내야지. 내 눈앞에서 사돈이 내 자식한테 막말을 한다? 이거 눈 뒤집어질 만한 일이에요. 근데요. 정말 사연자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싸돈이라는 분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 무례한 사람이다. 내 아들 앞에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난 건 애들한테 비밀로 해라. 대략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만약 제 지인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일단 말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잘못하면 사연자님하고 아드님 부부하고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연자님 의도대로 아무도 모르게 안싸돈끼리만의 일로 조용히 끝나게 될까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아들만 편해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드님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사돈분 성격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안에 담아두는 쪽이 아니거든요. 사연자님한테 본인의 태도를 지적당하면 분명히 기분이 상할 거고요. 사연자님이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하는 말까지도 전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내용 다 떠나서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사연자님이 우리 엄마 건드린 사람, 이게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사돈이 보는 앞에서도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 하시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감정이 훨씬 심해요.
사돈이라는 건 원래 어려운 관계인 건데 그런 말을 직접 할 정도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씀하시더라도 그런 용건으로 만남을 요청하시는 것 자체가 오해받기 딱 좋은 거예요. 지금 아드님 부부 보면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관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돈분 만나서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생기면요. 갓 결혼해서 잘 지내는 아드님 부부가 싸우게 돼요. 지금은 아드님도 별 생각 없고 며느님도 사연자님한테 귀엽게 굴고 사돈분도 아드님 좋아한다면서요. 모두가 행복한 상태인데 이 균형을 사연자님이 나서서 깰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연자님이 아들이 무례한 말 듣는 걸 보고 걱정이신 건 이해돼요. 나는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존중해주면서 키웠는데 성인이기는 해도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당하기만 할 것 같고 불안하시겠죠. 근데 여기선 좀 물러서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돈분이 에피소드를 보면 굉장히 비호감 캐릭터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딱히 비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애매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좀 우악스럽고 말을 걸러서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이게 참 한 끗 차이인 게요. 며느님 성격이 너무 귀엽고 좋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어려워하지 않고 제잘제잘 말 잘하고 결혼식에 친구 100명 오는 인싸고 이거 자기 어머니 성격 닮은 거기 쉬워요. 타인에게 장벽을 별로 느끼지 않는 성격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같은 계열인 성격인데 태도가 다듬어지지 않고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죠. 사연자님은 정반대 성격이시고 태도에 신경 쓰는 분이시니까 그게 더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 사연자님은 바로 이런 면 때문에 나중에 며느리분 성격이 불편하다, 애가 좀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부침성 있고 살가운 성격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경계에 잘 다가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원래 사교성 있는 성격인 거죠. 근데 그런 면 때문에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이쪽에서 정해둔 선을 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가서 지금 사돈분한테 느끼는 감정 비슷한 걸 며느리분한테 고스란히 느끼면 그땐 더 피곤해지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자식의 배우자가 미운 건 진짜 지옥에서 사는 거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일단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나아요. 사실 성인이 된 자식의 경우에는요, 그 인생에서 부모는 제3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 경험이 적으니까 실수도 하고 잘 몰라서 남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도 본인한테 기회를 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자식도 남의 집 가장이에요. 이건 아들이나 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자기 손으로 해결하게 해야죠. 이런 관계 문제는 제3자가 손을 대면 될수록 나빠지기만 해요. 사연자님이 지금 너무 감정이 상하셔서 고민의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연자님이 지금 정말 아들의 행복이 손상될까봐 걱정이신 건지 아니면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한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행복한 거, 잘 사는 거 이게 우선순위면 사연자님이 본인 인생을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되면 보통 자녀가 독립을 하는가 이게 주요 키워드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부모도 자식한테서 독립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내 인생을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식 결혼시키고 나서 그 독립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자식은 이제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이러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연자님 걱정대로 장모님이 성격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나중에 아드님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조언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정말 부모 복이 있는 건 실패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를 두는 거더라고요. 옆에 붙어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어떤 종류건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직접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드님을 좀 믿어보세요. 양육하시면서 소통도 많이 하고 해서 반듯하게 잘 키우셨다고 했으니까 배운 대로 자신이 대접받는 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인도 어른으로서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쏙 드는 그 며느님도 한번 믿어보세요. 본인도 우리 엄마 주책이다, 이거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사돈분의 태도가 정말 상처되고 아드님한테 해로운 거라면 그 배우자가 제일 속상한 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 엄마를 알아서 잘 차단할 거예요.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자식 결혼시키면서 아닌 것 같으면 돌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선택을 존중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돼서 네가 폐잔병이 돼서 돌아와도 내가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부모가 자식한테는 정말 최고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놀러 다니시느라고 바쁜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자기 삶을 즐기고 잘 사시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자식 입장에서는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보통 부모만 자식 생각하고 짝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서 애착 형성이 되고 세상을 만난 입장이잖아요. 부모를 놓지 못하는 마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자체가 자식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지금 마음고생 하시면서 끙끙 앓는 걸 아드님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서 사연자님이 생각하셨으면 싶은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당사자성, 이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당사자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원인, 주체, 해결 방안,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나한테 당사자성이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사자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관계가 꼬이게 되거든요. 지금 이 일에서는 성인이 된 자식과 그의 장모님과의 관계 문제고요. 사연자님한테는 당사자성이 없어요. 당사자성이 없는 상태에서 개입을 하면 반드시 강한 반발이 따라와요. 여기서 당사자성이 있는 선은 아드님과 사연자님의 직접적인 관계까지죠.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드님이 방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드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아드님은 또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죠. 부인하고 대화해서 자기 엄마를 말리게 한다든지 그 자주 봐야 하는 상황을 통제한다든지 해야죠. 사연자님은 사돈을 만나서 따끔하게 얘기해라, 아마 이런 조언과 응원을 바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러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케이스를 살펴봐도 말리는 게 나아 보여요. 평생 그런 성격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한 번 만나서 말한다고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변하려면 외부에서 물리적인 압력이 강력하게 들어오거나 본인이 깊이 깨달아서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더구나 사연자님이 판단하신 대로 진짜로 인격이나 태도가 엉망인 사람이라면 더 말이 통할 가능성이 없는 건데요. 속상한 마음 잘 추스리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사연자님 마음이 빨리 편안해지시면 좋겠어요.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